안녕하세요. 브랜드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성공사례를 하나 죄명이 두 개였는데 하나는 강간이고 하나는 카메라 이용 또는 촬영입니다. 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30년 이하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고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있어요. 가장 강력하게 처벌받는다라고 하면 3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벌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처벌되는 경우는 없다. 고소인이 전 여자친구야. 사귈 때 여자친구가 우위에 있는 관계였나 봐. 남자애가 막 이제 많이 따라다녀가지고 여자는 이제 인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한번 사귀어줬더니 헤어지고 나서 딴 여자하고 붙었네. 사귈 때 있었던 자료나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막 모아가지고 고소를 하는 거야. 원치 않는데 남자가 강제로 했다. 강간죄로 고소한 게 하나 있고요. 사귈 때 성관계 장면을 합의하에 영상으로 촬영했어요. 사진도 좀 찍었겠죠. 그런 거 중에 교묘하게 카메라 안 보는 사진 이런 걸로 고소를 하는 거야. 나는 몰랐는데 말이야. 여러 영상과 사진 중에 일부만 발췌를 해서 고소를 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네. 이 여성분이 조금 놓친 게 결과적으로 다른 내용들하고 다 합쳐보니까 이 여자가 뭐 성관계나 이런 것도 좀 더 많이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고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 얘기가 좀 뒤에도 나와요. 여자애가 좀 기분이 나쁘고 남자애 싸웠나 봐. 근데 그 뒤에 가서는 그때는 사실 내가 너한테 일부러 막 그랬다. 사실이 아닌 거지. 카톡 내용 전반적인 걸 보면 여자가 좀 우위에 있어요. 뭔가 여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하거나 이런 느낌의 행동이 하나도 없어. 말을 다 잘 듣고 있는 취지의 카카오톡 내용인가 보죠. 이 사진이 남아있었어. 과거에 합의하에 촬영했던 사진이라던가 영상물이 일부 남아있었다는 말씀이죠. 천만다행이네. 그게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 카찰이지. 카찰 인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았어요. 높겠죠. 우리가 보자고 했어요. 어떤 사진인지. 수사관이 지금 잠깐 이리 와보시래. 봤지. 시선이 안 맞아 카메라하고 자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까봤죠. 여러 개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다른 사진을 보면 알고 있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찍힌 다른 사진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사진은 유독 모르는 것 같은데? 라는 사진이라는 거지. 다른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니 그것도 그날 찍힌 사진인 건 맞는데 다 알고 있어. 중요한 건 그 사진 전부를 남녀 상호간에 다 공유를 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성이 진짜로 발췌를 해서 제출한 거네? 남자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그게 어떤 사유로 같이 둘 다 있는지 이런 것들은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공유한 것 같더라고요. 공유한 것 같다고 한다면 일부 사진을 정말 발췌해서 제출한 걸로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무고죄잖아요. 따지고 보면 무고죄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우리 의뢰인께서 그 여자하고 더 이상 좀 엮이고 싶지 않다. 심하게 했어요. 근데 우리 중요한 거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만 말씀드리느라고 정작 중요한 강간죄에 대해서 말씀 못 나눴는데 폭행 협박은 여성이 어떻게 특정을 한 거예요? 막 맞았다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칼 들고 와가지고 협박을 그런 했다는 건 거예요? 아니었고 나는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팬티를 벗겼다. 심신상실이나 불능 상태다라는 건 사실 입증이 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 근데 요즘의 강간은 저희 느끼잖아요. 몸으로 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한테 막상 조사를 빡세게 해야 되는데 피해자한테 잘 묻지도 못해. 왜? 2차 가야 된대. 경찰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물으면 안 된다고 윗선에서 성범죄 피해자인데 너무 조지지 말라고. 은신이 되는데 못 조진다는 거야. 적절하지 않으니까 우리 유튜브에서만으로 똑바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관계도 자유롭게 있었던 상황인데 그 날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한다면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본다거나 항고불능 상태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강간죄가 성립해서는 안 되죠. 이 여성이 정말 내가 강간을 당해서 고소를 했다기보다는 너 엿먹어 봐라 라는 생각에 자기 카톡을 막 다 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날 보니까 하긴 했는데 좀 안 좋아. 그 날짜가 고소된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전이었어요? 2년? 2년.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기소하기도 너무 힘들다. 그럼 뭐 우리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도대체 뭐 했느냐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했죠. 조사할 때는 좀 빡빡하게 했어요. 왜냐면 이제 조지니까 우리 의뢰인도 사실 공부만 열심히 하신 분이거든. 경찰관이 사전에 다 대비를 하고 왔는데 진술 녹화실 앉혀놓고 두 명이서 조지잖아요. 참여하는 수사관이 보통 또 잘 나가시는데 이 양반은 또 계속 앉아있더라고. 그러면서 옆에서 한마디씩 거들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조사 기법이 지금은 현대사회로 오면서 바뀌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요. 옛날처럼 그냥 무턱대고 조지면은 사실 조져지지 않을 사람이 드물어요. 자기가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버버대다가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경찰관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런 대답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범죄 실제로 저지르지 않았고 억울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50시대 때 피의자를 데려놓고 조지고 고문하는 거 이거 막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눈앞에 있는 사람을 때리지만 않지 몰아세우고
조지고 똑바로 대답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막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고문하는 거랑 똑같이 봐야 돼요. 이런 경우가 일부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도 과거에 사귀었던 연인 관계라던가 전 여친. 성관계만 맺었던 관계라던가 썸을 탔던 관계 비롯해가지고 혹시라도 고소를 당하셨거나 합의금 안 주면 고소할 거야 라는 뭐 내용 증명이라던가 이런 대화 내용을 받으셨거나 하시면은 끙끙 앓지 말고 부모님 안심으로 편하게 연락을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